보상 플랜의 역사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영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플랜 역사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로 윈윈하는 공유의 개념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보면 브레이크어웨이, 유니벨, 바이너리즘 3단계로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리더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는 1960년대 방식입니다. 내가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6명의 리더를 만들었을 때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을 받는 사람이 나 한 사람입니다. 유니레벨은 1980년대에 나온 것으로 보상 플랜도 이제 진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 줄 라인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중에 한 명이 리더 역할을 하며 사업을 펼쳐갈 때 소득을 받는 사람이 나와 리더 두 사람이 됩니다.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과 비교해서 6명을 후원하던 것이 3명만 하게 되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바이너리 방식으로 두 줄기 방식입니다. 나로부터 오른쪽, 왼쪽 두 줄기로 내려갔을 때 나와 리더 두 사람이 레그를 펼치며 세 사람이 소득을 가져가게 되는 방식. 보상 플랜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지는 형태로 진화합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만들어진 자동차와 또 최근 2021년 만들어진 자동차를 비교해보면 연비나 성능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우선은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보상 플랜 중에 가장 좋은 하이브리드 바이너리 방식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플랜으로 상을 받는 회사입니다. 또 로버트 알렌의 저서 머니터리 키우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바이너리 방식이 과거 방식보다 공평하고 간단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산화를 가장 떠오르는 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회사들은 지금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는 보상 플랜.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상 플랜의 주의사항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비율 적용. 정해진 포인트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돈이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비율로 하면 5대 3대 1. 매출로 따지면은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사람으로 하면 5사람, 3사람 맞춰줄 때만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S사 같은 경우는 2대 1. 대실적이 항상 수실적 2배의 매출 올 때만 수당을 줍니다. A사 같은 경우는 1대 1. 포인트가 같을 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그 레벨에 달성하지 못한 채 한 달이 넘어가면 모두 소멸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 유산화는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 대수 제한. 대수 제한을 하는 회사들도 돈이 되기 어렵습니다. 바로부터 소개된 A, B, C, D, E, F 이렇게 라인이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5단계까지 포인트를 제한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F 단계는 나중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만약 C가 외용하지 않고 사업을 안 하는데 D단계는 사람이 아주 실적이 좋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F와 이 사람이 포인트가 동의 안 되는데 파트카 가다가 지금 C가 매출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을 썩 빼고 매출이 많은 F를 C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이게 롤업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비전을 보는 시기가 다를 수 있고 효율이 될 수 있고 billions이 될 수 있고 아니다 뭐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수 제한이 있다면 이것 또한 어렵겠죠.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수당 제한. 지급자 수당의 제한. 어떤 경우는 평생 한 번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A사 같은 경우는 월 5천만 원, B사 같은 경우는 주 2,500만 원에 이상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이유는 무한 수익이 창출되고 그 안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주는 수당이 제한이 있다면 해야 될까요? 말까요? 다음 상속 제한입니다. A사 같은 경우는 3대 30년, B사는 3대 70년까지 일정 지급, 그것도 일정 지급 이상자에게만 지급.
연금소득을 30년까지 받는 회사와 평생 받을 수 있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직급에도 상관없이 상속해주는 회사 유산화입니다. 다섯 번째, 직급자 수당의 제한. 직급을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과 팀워크를 해야 되고 사람들 해야 되고 후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급자 수당을 한 번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또 등원할 수도 있고 또 직급자 수당을 평생 한 번만 준다고 합니다. 제한 없이 회사 일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겠죠. 다음 여섯 번째, 소개제 제한이 있는 직추천 제한이 있는 회사는 돈. S사 같은 경우는 나의 소개자 AB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과 열심히 해서 인프라를 늘렸다가 나를 소개하던 사람이 중간에 일 그만둬서 이거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안 되겠다 해서 그만뒀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나의 수당은 제로가 됩니다. 없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소개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만뒀다고 소득이 안 나오면은 그 라인에서 받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일을 하실 겁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오늘도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7. 기간 제한 강제 탈퇴 규정을 두는 회사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라인이 다 내려갔는데 6개월 동안 매출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 나의 아이디를 강제로 탈퇴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선점의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자리를 잡았지만 1년 뒤, 5년 뒤 사업에 대한 비전도 볼 수 있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매출이 없을 때 본인이 달성한 직급도 다시 달성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 여덟 번째, 정해진 포인트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특정 레벨에 도달해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플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점에 돈을 주고 2000점, 3000점에 돈을 준다면 999를 달성해도 나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당을 받기 위해 사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 레벨에 달성하지 못하고 한 달이 넘어가면 모두 소멸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돈이 되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는 사재기가 일어난다고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주의사항에 한 가지도 제한이 없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는 유산화입니다. 보상 플랜은 신뢰입니다. 의외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입니다.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화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여러분을 성공자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공자로 꿈을 이루어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